자, 농지법의 두 번째 테마인 농지의 소유에 관한 규제 관련 내용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하는데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규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는 자, 즉 본업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원칙.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 같은 거 농사 안 지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실 겁니다. 자, 먼저 농업 경영이라는 게 본업이죠.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자유전칙. 농사 지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투기 목적이나 이런 투자 목적 같은 경우로 소유할 수 없고 농업 경영을 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부터. 자, 경자유전 규제란 말도 쓰는데,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이게 본업으로 현재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농지는 현재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 즉 본업으로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본업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자, 근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는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자 1번 국가나 지자체.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공공단체, 연구기관 이런 사람들이 시험, 연구, 실습용으로 자, 우리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농지 취득하는 거, 농업고등학교에서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농업 경영이 본업이 아니더라도 교육용이라든가 연구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 농업지능지역 외지역 농지로서 주말 체험용 농. 자, 우리 도시민들이 주말에 취미로 여가 활동으로 농사 짓는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세대원 전부를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자, 농지 소유의 상한, 이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자, 주말 체험은 1000 미만까지. 자, 상속이나 유증을 받은 자, 자, 상속받는 자, 유증으로 받는 자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는 거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을 하면 이농 당시 가지고 있던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 1,000, 1만, 1만. 자, 특히 4번 조심할 게 상속이나 유증, 자, 증여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망으로 효과가 생기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자, 상속받는 자가 농업 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 경영을 안 하고 본업이 아닐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갖는 거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말 체험은 세대원 전부로 1,000 미만까지. 자,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자들은 상속 받는 자, 유증으로 농지 같은 거를 받는 자는 자, 이게 1만 제곱미터까지인데 상속받는 자가 농업 경영을 하면 정상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고 4번 예문처럼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자가 농업 경영을 아니할 때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담보농지,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돈 상환을 못하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기관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농지 형태이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고,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 개발하는 절차입니다. 자, 농지를 합법적으로 개발할 때 자, 민간인들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는 거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다음에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전용은 통상적으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주로 이제 개발하는 거겠죠.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민간인들, 자,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 협의를 마쳤을 때는 합법적인 전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농사가 본업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8번이 기출문제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 협의를 받는 거예요. 지방공사나 농어촌공사는 전용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전용 협의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용 협의 절차를 마쳤을 때 이 장관이 농업경영자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협의를 앞에 지방공사나 농어촌공사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밖에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있는 농지로서 1,500 미만 취득할 때도 이런 관광 목적이나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면 이것도 굉장히 경사가 센 농지, 비탈진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수용농지, 공취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도 일종의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국가지자체,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용, 주말체험 1천 미만, 상속으로 받는 자는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안 하더라도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인허할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담보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1,500 미만의 농업부지, 평균경사율 15% 이상 농지는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농지 소유 상은 앞에서 보신 거 반복이에요. 자,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안 했을 때 1만까지. 자, 농업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받는 자가. 두 번째,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인허하는 자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갈 수 있고,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정보로 1천 미만까지 갈 수 있으니까 1만, 1만, 1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시 바랍니다. 농지를 소유할 때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요 면적까지만, 요 면적 미만으로만 가질 수 있다. 자, 다음 주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개정된 사항이 있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이제 본업으로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걸 첨부해서 신청하고, 주말 체험용농으로 취득하는 자는 이 영농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시구 읍면장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개정된 건데, 자, 과거에는 이런 영농계획서가 없었는데 작년도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영농계획서를 추가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본업으로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 같은 걸 써서 제출하고, 주말 체험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영농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 군, 구 그러시면 안 돼요. 군수는 빠지고 군수 밑에 있는 읍면장이, 자,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발급권자. 발급 신청을 할 때는 본업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예외를 잘 보십시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자,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발급 신청 안 하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관청이 취득할 때, 자, 상속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자, 담보농지 형태로 금융기관이 취득할 때, 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조정 협의를 마치고 취득하는 농지들, 자, 4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 농지전용 협의, 요 4가지는 자,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격증명도 안 받는 겁니다. 자, 일단 요 4개는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어촌공사나 매립농지, 수용농지, 공취법에 따른 농지 합병, 분할, 시효 완성, 판매권 행사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의 규정들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을 읍면에 가서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인데, 5, 6, 7, 8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 전용협의 이런 것들은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좀 전에 봤던 요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2, 이 10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 파트에서 자,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즉 본업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여기 10번까지가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별 표시가 표시된 부분은 자, 농업경영자 소유 예외이면서 동시에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 담보농지, 그 다음에 여기 농지조정 협의를 마친 농지, 요즘 별표신 거 4개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 조정협의이기 때문에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읍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보시면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용으로 요거 분홍색 동그라미, 여기도 주말 체험용로 이런 것들은 농업 경영자 소유는 예외지만 자격증명을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자격증명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용을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대신 이제 경영계획서는 안 냅니다. 자, 주말 체험용농도 자격증명 신청하시는 거예요. 주말 체험용농은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은 개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도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자격증명도 안 받는 예외. 그 다음에 1500미만의 농업부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도 분홍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자격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명을 신청을 하고 별표치 있는 4개는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고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런 거. 자,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담보농지, 농지조정 협의를 맞춰서 이런 장관이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도 읍면 같은 데 가서 자격증명 신청 안 합니다. 여기 학교나 공공단체나 연구기관이 시험정보 실습지용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농도 영농계획서 같은 거를 여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만들어서 자격증명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되고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사람도 자격증명 신청을 해서 취득해야 되고 1500만의 농업부지하고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도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10가지는 농업 경영자 소유에 대한 예외인데 잘 보실 게 이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이면서 동시에 자격증명 신청할 때도 예외인데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농업 경영자 소유는 예외지만 자격증명 신청서를 내서 신청서 내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개정된 사항 일정 기간 기다릴 때 본업으로 농업경영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거나 그럴 때는 나오는 기간이 7일이고 여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7일로. 그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이때는 7일 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는 4일이 걸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자 소유에 대한 예외이면서 동시에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는다. 읍면 안 갑니다. 자, 반면에 여기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그다음에 여기에 7번 같은 거하고 9번은 10번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자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을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음 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자,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밑에 보시면 발급을 받을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 거죠.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에는 취득농지 면적, 노동력의 확보, 기계나 장비나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확보 방안, 농지용 실태, 이거는 현재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적고 이제 농지 발급받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이런 것들도 자격증명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에다가 영농계획서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4가지를 모두 넣어가지고 신청서를 쓰면 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이렇게 첨부해서 신청하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학교 농지조정 허가나 신고 1500만의 농업부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는 경영계획서 없이 그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 본업,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영농계획서 같은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7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7일 안에 발급하는데 여기 학교나 여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은 민간인들, 1500 미만의 농업부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경영계획서 없이 첨부 없이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4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여기 과거에는 2일이었었는데 4일로 바뀌었죠. 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7일 안에 답변이 오는 거고, 경영계획서 같은 것들 없이 이 4가지 항목들은 그냥 신청서를 내요. 자, 그냥 신청서를 내면 이 경우는 4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7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4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서류 보존기간은 이 경영계획서가 이렇게 신청서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10년간 보존하는 거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서류 자체도 보존기간이 10년이니까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자, 발급 제한도 새로 생긴 거죠. 개정돼서. 자, 이번에는 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의무적으로. 한 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로 취득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숫자가 넘게 초과하게 공유자가 생기면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아니할 수 있다. 위에 거는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의무입니다.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돼가지고 조만간에 해산될 것 같으면 자격증명을 이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할 때 발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체크하는 것은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무. 기재할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로 취득할 때 지나치게 숫자가 너무 크면 그럼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영농조합법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청구, 이게 이제 해산 명령 같은 것들을 받을 요건에 해당되면 발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 제한까지.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이 농지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데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이 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거치고, 심의까지 거쳐서 자격증명을 낼 때는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경영계획서라든가 영농계획서 같은 것들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농계획서를 넣어서 신청서를 내면 7일 안에 이런 1, 2, 3동 같은 거, 1, 2, 3, 4동 같은 내용을 경영계획서에다가 모두 포함돼서 영농계획서에다 모두 포함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신청서를 내면 7일 걸리고, 학교라든가 전용어가 전용신고 1500만 농업부지 평균 경사 15% 이상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경영계획서 없이 그냥 신청을 해요. 그냥 신청하기 때문에 4일 안에 발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자격증명 나오는 경우는 14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7일 안에 발급되고 어떤 경우는 4일 안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명 발급하는 경우는 14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 좀 전에 봤던 요건 뭔가요? 2번 항목에 여기 국가나 지자체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 전용 협의는 자격증명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뭐 7일이나 14일 같은 거, 4일 같은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 농지 전용 협의는 아예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냥 취득할 수 있다. 반면에 여기 본업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경영계획서 쓰고,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도 영농계획서를 써서 신청서를 내면 7일 안에 발급한다. 그리고 학교나 공공단체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용으로 전용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은 농지 1500만의 농업부지 평균경사 15% 이상 농지는 이 경영계획서 같은 거 없이 그냥 신청을 한다. 그래서 4일 안에 발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일 안에 발급, 그 다음에 경영계획서 없이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4일 안에 발급,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자격증명 발급이 나오는 경우는 14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 농지의 처분 의무. 자, 우리가 농지법은 어떤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1년 안에 안 팔면 처분명령 6개월짜리 한 번 더 부과되고, 이 처분명령까지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이행 강제금으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 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를 하는 걸 농어촌공사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 이쪽에서 농지법에서 농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 안 짓고 있을 때는 1년짜리 처분 의무 통지가 오고, 처분 의무 이행 안 하고 계속 농사 안 짓고 있을 때는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는데, 이 처분명령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으로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의 100분의 25까지 굉장히 세게 부과, 25%까지 세게 부과하는데, 이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부동산에 내놔서 농지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면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사과라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의무 통지받고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은 상태에서 계속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이행 강제금 나옵니다. 이행할 때까지. 처분명령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사과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처분 의무에서 1번이 처분 의무 통지인데 자, 1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고 통지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1년 내 농지를 처분해라 이렇게 의무가 생기고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한테 처분 대상 농지 그 다음에 처분 의무기간 등을 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된다고 통지를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1, 2, 3, 4번 분홍색으로 쓴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명령 1개월짜리 처분 의무 통지 1년짜리를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이 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연재해나 개량, 농지개량, 질병, 징직 같은 것들은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없입니다. 자기 농업계획에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게 농지 처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징집이 정당한 사유인데 이런 법정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계획 같은 거 안 하고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주말 체험 같은 거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농지조정 허가나 농지조정 신고를 받은 민간인들이 취득했으면 무조건 2년 안에 목적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안 들어가면 이때는 좀 전에 봤던 대로 1년짜리 처분 의무 통지가 옵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가 판명되면 초과한 부분만 파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아가 취득한 사람도 이 거짓을 썼기 때문에 자격증명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처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계획 안 하고 있을 때 주말 체험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고 있을 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받고 관련 그 개발 사업을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한 부분만 파시면 되는 거죠. 네,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취득,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다 파는 거고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갖고 있었을 때는 초과한 부분만 파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처분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 경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처분 사유가 생겼습니다. 1년짜리. 근데 1년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왜 안 팔고 버티냐 6개월 이내로 처분 명령을 한 번 더 부과합니다. 아까 처분 의무를 자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1년, 처분 의무 기간 동안 처분 안 하면 6개월짜리 처분 명령이 부과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농어촌공사를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실거래가액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고 나서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매수 청구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처분명령 6개월짜리 이행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은 처분명령 6개월짜리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감정가격이나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선정해서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 작년까지는 100분의 20이었었는데 100분의 25로 바뀌었죠. 자, 이행 강제금 계산할 때는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두 개를 구해서 그 중에 높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곱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계산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미리 문서로 부과한다는 뜻을 알려서 사전에 계고해야 되고 자, 부과하는 때 10일 정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자,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가 고지를 받은 다음에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100분의 25 자, 부과하기 전에 10일 정도 의견 청취 매년 2회씩 부과하는 게 아니라 1회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농지의 소유 제한 그러면 경자 유전 내용입니다. 자, 농지는 농업 경영자, 본업으로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농지를 수용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고, 이거는 그 농업경영자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거죠. 자, 매립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인데,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맞는데 주어가요. 지방공사 사장이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 소유의 본업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지방공사 사장이 틀렸습니다. 지방공사 사장이 아니라 이게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농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그때는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를 전용 신고를 완료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민 편의설 같은 걸 위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은 틀린 부분이 여기에요. 지방공사 사장은 이런 협의를 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자, 원래 농지조정 협의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고 취득할 때는 그런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그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인데 근데 여기서 지방공사 사장이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지방공사 사장 자체가 전용 협의를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2번 농지 소유 상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뭐 1만 제곱미터까지 취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본업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1만까지라는 면적 제한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자가 자,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도 농업경영을 안 할 때는 1만까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면적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를 소유할 때 면적 제한 같은 거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는 농지법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서 여러 가지 경자 유전에 대한 예외, 본업이 안 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이런 것들은 농지법 내에서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거짓 서류를 내서 농지취득 자격지명을 발급받은 자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거짓으로 자격지명을 발급받은 자는 가짜서를 내서 이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개별공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실 겁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농지 소유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1번을 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 3번 자, 농지취득 자격지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지금 1번처럼 농어촌공사가 취득할 때는 일종의 법률의 규정, 합병도 자격증명 필요 없는 겁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도 자격증명 필요 없고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사람도 자격증명 필요 없는데 3번 질문처럼 지금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 실습용으로 취득할 때는 이때는 교양계획서 같은 거 안 내고 그냥 신청을 해서 4일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안에 발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4일 안에 발급된다는 규정을 생각하면서 이건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다. 자, 1번, 2번, 4번, 5번은 자격증명 필요 없습니다. 3번은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 주말 체험, 그다음에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용 이런 것들은 자격증명 신청서를 냅니다. 자, 위에 요거는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4번. 자, 자격증명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자격증명 자체 아예 안 받는 거죠. 자, 2번은 개정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도 교재 2번 지문들은 고치세요.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내서 자격증명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가 해당되는 만큼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자격증명 같은 걸 받으시면 굉장히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런 거. 그래서 2번이 일단은 보시면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1번도 맞는 거로 보십니다.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것들도 자격증명 필요 없는 거고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도 자격증명 필요 없는 거죠. 5번에 보시면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시장, 구청장, 읍면이니까 시군구청장이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시, 구, 읍면장이 자격증명 발급권자다. 정답이 5번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우리 5번 문제. 주말 체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때 틀린 것은 자, 주말 체험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고 1번 맞고 세대원 정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쳐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지명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자, 자격지명 발급받을 때 주말 체험 용농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죠. 이런 계획서가 들어갔을 때는 7일 안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농업교육계획서는 안 되더라도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 용농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용농계획서를 제출해서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소유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설로 부지로 전용할 때는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농사와 관련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보다 간단한 전용 신고입니다. 자, 5번에 징집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징집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군대 가는 거. 자, 농지를 주말 체험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1년 범위에서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주말 체험 같은 거 못하고 있으니까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죠. 처분을 해야 된다.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6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위탁경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뒷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6번 문제를 기존 문제랑 좀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25회 때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면, 농지 처분 의무라는 게 생기는데, 자, 1번 좀 보시면, 공직취임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공직취임, 질병,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공직취임으로 휴경을 한다. 그럼 정당한 사유를 휴경하는 거니까, 처분 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의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2번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초과한 부분만 처분하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처음 통지 오는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죠. 처분 명령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처분 의무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거 좀 같이 보시면 1번이 정답이고 2번,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잘 보실 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받은 사람은 무조건 2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자 2년 초과할 때까지 착수 못하면 이게 처분 의무 통지가 오는 사유가 됩니다. 자 4번은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같은 걸 하고 나서 해당 목적 사업의 착수를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질병이 났다 이런 거는 그 2년 안에 공사 못하는 그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4번 지문은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받은 사람은 무조건 2년 안에 공사 착수하셔야 돼요. 중간에 뭐 질병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초과할 때까지 사업 착수 안 하면 처분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질병 같은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신고하고 2년 초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에 안 들어가면 처분 의무 1년짜리가 생기고 통지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공사 때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이 5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1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공직주의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농업교행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1번 정답. 7번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1, 2, 3, 4번이고 이거 아닌 걸 찾는 거죠.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람들 5번입니다.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때는 영동계획서 같은 걸 써서 제출하고 7일 정도 이내 발급이 되는 거니까 교형계획서를 해서 이거는 발급 신청을 넣어야 되는 케이스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혹시 교재 구입이 필요하시면 요약집은 우리 실력 요약집 제가 이제 그동안 체계도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할 때는 좀 얇았는데 좀 세부 내용을 보려면 이런 실력 요약집을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도 이런 저렴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의사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